자,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있는 입체도형의 측정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의 건널비라든지 부의 부피, 그 다음에 원기둥, 원뿔, 회전체, 그리고 잘려져 있는 도형들의 건널비를 다 부피까지 다 구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또 비슷한 유형들의 조금 더 응용된 문제니까 시범 문제 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입체도형에 이걸 회전시켰대. 회전시킨 이 입체도형에 건널비하고 부피 구하라고 했는데 부피는 좀 쉽죠.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원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원기둥을 부피를 구한 다음에 구의 절반, 반구의 부피를 어때요? 빼줘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구의 부피는 안 구하겠습니다. 이 회전체 부피는 안 구할게요. 건널비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잖아. 건널비 한번 구해볼게요. 건널비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뭐가 되겠어요? 회전시키면 원뿔의 옆넓이. 그러니까 원뿔의 옆넓이에다가 플러스 원기둥의 옆넓이에다가 반구의 부피, 안쪽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반구의 건널비 구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도 연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팁만 줘볼게요. 원뿔의 옆넓이는 이거 펼치게 되면 무슨 모양이 나와? 부채꼴이 나오잖아.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도 필요하지만 2분의 1 RL이다라는 그 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호의 길이가 저기 어디죠? 가보니까 여기 길이가 5cm라고 여기가 나왔네. 5cm. 그러면 이거 펼치게 되면 원뿔의 옆넓이를 펼치게 되면 원뿔의 옆넓이를 펼치게 되면 부채꼴 모양이 되면서 여기 길이가 5cm가 되고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원의 둘레가 되는 거잖아. 여기 길이 반지름인데 여기가 반지름 3cm가 되니까 6파이가 되겠지? 자, 여기는 6파이.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원뿔의 옆넓이는 펼치면 뭐가 나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6파이. 높이가 얼마가 돼? 8. 그러면 원뿔의 저기 원기둥의 옆넓이가 찾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구,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가 돼? 4파이 R의 제곱이지. 그것의 얼마? 절반이 되니까 4파이 R의 제곱에 얼마? 절반. 자, 요 세 개를 어때요? 더하면 되겠죠? 어려움은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봤죠. 이거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물을 어때요?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물의 양과 이 물의 양이 같다라는 걸로 요 도형의 저기 x를 찾아내는 건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도형은 무슨 도형에 해당이 되지? 삼각뿔에 해당이 되고 이 도형은 뭐에 해당이 돼? 삼각기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여기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어쩐다? 같다라는 걸로 이 문제를 풀어.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물의 양 한번 찾아볼까요? 삼각뿔이 되니까. 자,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여기 길이가 4cm가 되고 얼마? 여기가 3cm라고 나왔어요. 여기 길이는 몇 cm야? 6cm. 높이는 3cm가 되니까 밑넓이, 밑에 있는 모양은 삼각형이 되겠죠?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얼마가 돼?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높이 3을 곱한 다음에 뿌리니까 몇을 곱해줘야 돼? 3분의 1 곱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삼각기둥이라고 했는데 삼각기둥이 되면 어디를 밑면으로 봐줘야 돼? 여기를 밑넓이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디가 되겠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cm가 되고요. 여기는 x가 되는 거야?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밑넓이 한번 찾아볼까? 3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이 되네요? 이랬지? 3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높이 몇을 곱해줘야 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2cm가 되는 거잖아.
2를 곱해놓은 거하고 여기 양과 어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 이해돼 안 돼?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지요? 자, 지금 녹화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시험 문제가 돼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요. 지금 원기둥에 여기 그 무드를 채우고 있는데 여기 6cm까지 여기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5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가득 채우려면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득 이렇게 채운다 이 말이지. 몇 분이 더 걸려서 채우겠습니까? 라는 거야. 요건 이해되십니까? 나연아 이해됐니? 그러면 자 지금 요만큼을 채우는데 우린 이걸 좀 비례식 개념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될 건데요. 지금 얼마가 되냐면 큰 부피를 봐봐. 쭉 넘어가죠. 작은 부피 먼저 찾아보자. 작은 부피. 자, 작은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주면 원뿔이니까 작은 부피가 얼마가 돼?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이 되니까 지금 여기 벗어나지 않죠? 화면 벗어나지 않죠? 벗어납니까? 화면 벗어나요? 안 벗어. 자, 그러면 얼마가 돼? 자, 봐봐. 3일은 3, 여기 3, 3 그래서 3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18파이가 되네요. 자, 18파이를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다고요? 5분이 걸렸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큰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큰 부피. 자, 큰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18 곱하기 3분의 1이 되네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얼마가 되나? 3 여기는 얼마가 돼요? 3, 3 여긴 81이 되니까 얘하고 이 약분하면 27이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27 곱하기 18파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아직 선생님이 여기 계산 안 했어요.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비례식으로 해주면 돼. 비례식. 그래서 여기다 잘 봐봐. 18파이를 채우는데 5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27 곱하기 18파이를 하면 몇 분이 걸리냐라는 거야. 이것이 비례식으로 세워주는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잘 봐. 선생님 여기 계산 안 했는데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x라고. 그러면 내하고 곱은 이것도 계산 안 할 거야. 자, 5 곱하기 27 곱하기 18파이는 18파이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하니까 18파이 이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약분해 버릴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x는 5 곱하기 27이 되니까 얼마가? 5, 7에 35에다가 27하고 3 곱해주니까 135가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35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채우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분 동안 이미 채웠고 몇 분이 더 걸리니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몇 분. 이걸 처음부터 채우려면 총 135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5분 동안 이미 채웠어. 그러면 몇 분이 더 걸린다라고 해야 되겠어? 130분이. 오, 나는 완전 똑똑해. 그래서 몇 분이 걸린다? 130분이 더 걸린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우유곽, 여러분 이렇게 생긴 우유곽이 있는데 우유곽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채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때요? 휙 뒤집었어. 그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채워진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부피를 찾아보세요 라는 이야기야. 요거 이해됐어요? 근데 나연아, 여기에 있는 우유의 양과 여기에 있는 우유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그럼 지금 현재 들어있는 우유의 양은 봐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15 곱하기 12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 현재 들어있는 우유의 양은 15 곱하기 12 곱하기 18이 현재 들어있는 우유의 양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양은 잘 봐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우유의 양은
여기 들어있는 우유의 양과 같은데 여기 봐봐.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15 곱하기 12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마가 되지? 그러니까 총 24에서 몇을 곱해준 거야? 여기가 16을 곱해준 거잖아. 여기 총 24가 돼야 되는데 얘가 8이 있으니까 얘가 16이 되겠잖아.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 우유의 양은 잘 봐봐. 요 12 곱하기 15 곱하기 12 곱하기 18의 우유의 양은 여기 봐봐. 15 곱하기 12 곱하기 16의 우유의 양과 어디? 요 아랫부분에 있는 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하고 이걸 더해 놓은 것이 요 우유의 양이 되겠잖아. 나연아 이해돼 안 돼? 지금 혜리야 이해되니?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여기에 들어있는 우유의 양과 여기에 있는 우유의 양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우유의 양은 15 곱하기 12 곱하기 18 하면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우유의 양은 이 부분, 이 윗부분이 15 곱하기 12 곱하기 16이 되고 아랫부분 이 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이 양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주면 되겠어? 얘 계산 결과에서 얘 계산 결과를 어때요? 빼줘버리면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봐봐. 그러면 15 곱하기 12 곱하기 18 빼기 15 곱하기 12 곱하기 16의 양을 빼주게 되면 삼각 기둥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 계산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 분배 법칙 A, B 더하기 C 있으면 얘를 A, B 더하기 AC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도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선생님 강조했죠. 여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15 곱하기 12가 어떻게 됩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15 곱하기 12 곱하기 18 빼기 16 이렇게 계산해도 아주 쉽게 또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그치? 여기는 얼마가 돼? 2가 되잖아. 2하고 15하고 곱하면 30이 되고 30하고 12 곱해주면 되니까 360이 바로 나오겠죠. 이해되지?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 생고생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이 원기둥의 이 지름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6cm가 나와요. 근데 이게 꼭 맞게 이렇게 들어있거든, 이 원기둥이. 그런데 이것의 부피가 360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봐봐. 이 원기둥의 부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직육면체의 상자 부피가 360, 상자 부피가 360이래. 그러면 여기가 6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6이 되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여기가 12가 되죠. 근데 높이 알아 몰라.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또한 얼마가 되겠어요? 봐봐.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길이는 6이 되는 거잖아. 근데 높이 알아 몰라. 높이를 모르잖아. 그래서 12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x를 해줬더니 360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x 찾아낼 수 있겠죠? x는 얼마가 돼요? x는 여기 60이 되고 5가 됩니까? x는 5가 됩니까? 그러면 이 높이가 5가 되니까 이 직육면체의 상자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면 너무 쉽죠? 네.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직육면체 건널비니까 아니면 사각형 세 쌍이 똑같은 세 쌍이 있다라는 거잖아. 모양이 다른 사각형이 세 쌍이 있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주면 돼? 빠르게 해볼까? 12 곱하기 6이 2개 있고 더하기 6 곱하기 5가 2개 있고 더하기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5가 또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해도 건널비 쉽게 빠르게 구해지죠? 어려운 건 있어요? 없죠? 자, 좀 심한 문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또 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동영상은 끝 하겠습니다. 오케이.